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아프리카 미술학원 입시를 담당하고 있는 원장 손덕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상과 표현 그리고 사고의 전환, 입시 요강에 대해서 그리고 그림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상과 표현, 아이디어를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그리고 사고, 생각하는 걸 어떻게 전환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공통된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느냐,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됩니다. 우선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손이 나왔으면 손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많이 두었다면, 요즘에는 이제 아이디어 그리고 이 손을 어떻게 또 다르게 해석을 할 것이냐, 자신만의 어떤 스타일 그리고 자신만의 색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남들과 다르게 또 표현을 할 것이냐, 또 자신만의 어떤 개성을 좀 독보적으로 좀 표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색깔을 한번 바꿔서 진행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표현 기법을 좀 달리 좀 진행을 해본다든지, 마찬가지 같은 손의 이미지지만 질감을 바꾸어서 가보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학생들 개개인마다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고의 전환, 이 부분에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또 실제로 학생들이 어떠한 시험장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A, 제시물을 묘사를 하시오.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 A 부분, B 부분 반을 나누어서 A 부분에는 제시된 이 사물을 그대로 사실적으로 소묘를 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고, B 부분에서는 아래의 주제물을 사용하여 캠핑의 즐거움을 표현하시오, 무언가를 표현하시오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묘에서는 굉장히 객관성에는 관찰이 필요하고,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잘 보여주느냐, 그리고 디자인에서는 얼마만큼 자신의 생각을 재밌게 창의적으로 표현을 하느냐, 남들과 다른 또 다른 또 생각을 보여주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제에 나왔듯이 A 부분에 들어간 부분, 소묘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시오, 이 제시된 사물을 객관성 있게 또 다른 자신만의 생각을 통해서 시점을 바꾼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사진 그대로를 객관성 있게 관찰을 해야 된다. 관찰해서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느냐,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됩니다. 예전에 정물 소묘처럼 어떤 맛을 좀 살린다든지, 굳이 그것보다는 오히려 사진에 더 가깝게, 실물과 더 가깝게 정밀 묘사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조금 가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반대로 옆에 부분, B 부분입니다. 그 주제물을 이용하여 캠핑의 어떠한 부분을 연출을 해라 라고 되어 있죠. 이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나침반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반복을 통해서 시선을 유도를 해준 후에 자신이 생각하는 캠핑의 어떤 즐거움을 주인공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요 바깥쪽 배경 부분과 주제 부분을 상반되는 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이쪽 주제의 주인공 쪽이 더 강조가 될 수 있게끔 톤과 색을 대비를 주면서 훨씬 더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새우탕 라면을 가지고 환경오염에 대해서 풀었던 문제입니다. 이 환경오염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죠. 요즘 실제로 환경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또 꾸준히 항상 매년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새우탕에 그려져 있는 새우, 이것들을 또 활용했다라는 부분 한번 강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냥 라면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사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시됐던 요 평면적인 이미지를 실제로 입체화 시키면서 그 입체화되어 있는 새우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서 환경오염을 훨씬 더 부각시킬 수 있다. 이게 의인화 같은 기법이죠. 사람만이 마스크를 끼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또 마스크를 많이 끼고 다니는데 새우까지 마스크를 끼면서 훨씬 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 왜 이게 환경오염이 되었을까? 라면이 물에 버려지면서
조금 더 지구의 형상, 큰 부분을 작게 축소를 해주면서 강조를 하고 있다. 뭐 실제로 지구 속에 있는 쓰레기들의 양은 뭐 부분적으로 이렇게 있겠지만 그걸 훨씬 더 극대화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중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같이 결합이 되어서 연결되는 이런 이미지들, 그리고 괴로워하고 있는 새우는 아기자기한 이런 내용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생각을 또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배경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부분들도 있죠. 그냥 단순하게 뚫려 있는 부분이 아니라 화면 분할, 구성 또한 사실 중요한 부분에 속해져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수업할 때는 학생들에게는 구성은 어쨌거나 제가 좀 많이 캐치를 좀 해주는 부분이 있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서 보여지듯이 그냥 단순하게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면에 있는 특징,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단순하게 빠질 수 있는 그 부분을 면 분할을 해주면서 지루함을 또 없애고 있다라는 이 부분 또한 강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그림 또 보겠습니다. 발상과 표현, 그리고 사고의 전환에서의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사고의 전환은 제시물이 있었다면 그 제시물을 소묘를 했다라면, 발상과 표현에서는 제시물이 사진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글로써 대한민국과 타임캡슐을 발상과 표현하시오. 조금은 사고의 전환보다는 범위가 그려질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더 커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이디어적인 부분이 사고의 전환보다는 아이디어적인 부분이 조금 더 강조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실제 사물이 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표현에 대한 부분들이 플러스가 돼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아이디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 좋은 아이디어 속에서 그 아이디어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또 남다른 표현이 들어가야지만, 어쨌든 첫눈에 시선이 끌리게 되어 있을 거고, 그 시선 끌려져 있는 그 그림을 보면서 이 친구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현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 플러스 남들이 하지 않는 표현, 거기 플러스 색깔까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주제를 가지고 풀었던 그림입니다. 타임캡슐에 대한 부분을, 실제 타임캡슐이라는 형상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제시를 해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타임캡슐이라는 이미지를 플러스 필름통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합성을 시킨 거죠. 합성을 시킨 후에 그 필름을 이용을 해서 넣은 거죠. 실제로 타임캡슐이라는 것이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고 싶은 어떤 소장하는 어떤 물건들을 저장해두는, 그리고 나중에 기억해내는, 꺼내서 기억을 해내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 방식에 사실 되게 중요한 자기가 생각하는 소중한 어떤 추억이 가진 물건들을 타임캡슐에 실제로 넣기 마련인데, 이때 당시에는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더 슬픈 과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기뻤던 것들 말고 남들이 생각하는 것,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즐거웠던 기억들, 우리네 대한민국이 좀 흥했던 그런 즐거움이 있다라면 또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오히려 슬펐던 그러한 과거들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타임캡슐에 소녀상을 넣어주면서 조금 우리가 슬펐던 기억들이죠. 그 기억들을 간직을 하자, 잊지 말자라는 의미로 이 기억들을 타임캡슐에 저장을 한다. 이 부분에서 좋은 아이디어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표현에서도 무채색에 대한 활용, 그리고 주변부에 어둡게 들어가면서 대비들을 통해서 훨씬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 그 부분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을 거고, 반복을 통해서 시선을 유도해내는 듯한 느낌들, 배경을 훨씬 더 단순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서, 면 분할을 통해서 또 재밌게 연출을 하고 있다는 것, 이 또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사고의 전환과 발상과 표현, 입시 요강을 보면서 또 자세한 설명을 이어서 가겠습니다. 먼저 경희대 정시, 이 정시 부분을 먼저 쭉 입시 요강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능은 40%, 실기가 60% 들어간다 라고 되어 있고, 그 수능 40%에 들어가는 게 국어 50%, 영어 20%,
탐구 30, 탐구 30에 한 과목만 반영이 된다라는 거. 영어 배점보다는 국어 배점이 대다수의 학교들이, 정시 쪽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학교들이 수능 국어 비중이 높다라는 거. 국어 쪽에 초핀트를 좀 많이 맞춰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고의 전환 같은 경우에는 도예 학과를 응시할 수 있다라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세대 정시의 경우 수능 30, 실기 70, 수능 30에는 국어 40, 수학 40, 가로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는 둘 중에 더 좋은 성적이 반영이 자동적으로 된다라는 거. 뭐 학생이 선택하거나 그렇지 않고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거. 보통 수학보다는 국어 성적이 더 좋기 때문에 국어 비중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어 30, 탐구 30. 그 탐구 30 마찬가지 한 과목 반영된다라는 거 꼭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가산점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5등급까지가 동등하게 만점이다 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국대 수시의 경우 좀 파격적인 학교입니다. 실제로 모집 인원도 굉장히 디자인 학부로서 굉장히 많고, 경쟁률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그래도 실기가 100%라는 거. 학생부 다른 서류 학생부 출결 전혀 안 들어간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로지 실기로만 승부를 봐야 된다. 합격이 단락이 주어진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실기 자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실기 준비를 좀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친구들은 한번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굉장히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만큼 사실은 경쟁률이 높은 거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학생들이 같은 부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학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국대 정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 40%, 실기 60%, 마찬가지 수능 40%에는 성적이 이 네 과목 중에 가장 좋은 두 과목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로 안에 가로 다 쳐져 있기 때문에 국어랑 영어가 난 성적이 좋다, 그럼 자동적으로 두 개의 점수가 들어가는 거고, 영어가 2등급이고 탐구가 1등급이다, 그럼 이 두 개만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제일 가장 좋은 점수 두 과목이 들어간다라는 거, 탐구는 한 과목 반영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좀 성적 분포도가 좀 불규칙적인 학생들한테는 조금 유리한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명대 수시 같은 경우 마찬가지 디자인 학부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기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실기 준비를 잘한 친구들, 그리고 꼼꼼하게 잘 준비가 된 친구들은 충분히 도전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 이 정도 되지만 사실상 실기를 많이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명대 정시의 경우 보시면은 마찬가지 디자인 학부로 모집을 하고 있고, 경쟁률은 수시보다는 훨씬 더 낮은 한 반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래도 이제 수능 마찬가지 수능 성적과 실기 반영 비율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실기 비중이 좀 높다라는 거. 그리고 수능 성적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성적권을 가진 학생들이 응시를 하기 때문에 비율로서는 수능 성적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실기 비중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약간의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서는 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성적들로 승부를 보는 상황이라 실기에서 굉장히 중점을 많이 둬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수능 반영 비율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국어, 수학, 영어 요 중에서 두 과목, 좋은 두 과목이 들어간다라는 거. 아무래도 학생들은 수학보다는 국어와 영어 동등하게 반영이 될 거고, 탐구는 한 과목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한 과목은 최대한 좋은 성적을 받고 나머지 성적도 같이 좀 두루두루 좀 준비를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전략적으로 약간 그런 부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를 전부 다 동등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번씩 한 과목 들어간 학교도 있기 때문에 두 과목을 동등하게 공부를 하더라도 조금 더 주력 과목을 하나쯤은 좀 정해 보는 것도 기본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발상과 표현으로 응시를 한다라는 거, 사고의 전환처럼 소묘를 하고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제시어만 나와 있고
주제어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연출을 하는 거 그 부분이 될 것이고 문제은행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고 어느 정도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난 이후에 출발이 돼야 된다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이점이 있는 학교 중에 하나가 한남대 같은 경우입니다. 마찬가지 입시 요강을 보시게 되면은 학생부 40% 반영이 되고 실기가 50% 반영이 된다. 하지만 보면은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퍼센테이지는 실질 반영 비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24%, 40%가 아니라 24%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실기는 70%가 들어간다 라는 거,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술교육과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 다른 학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능 40%, 실기 60, 수능 40에는 국어, 수학, 영어, 중 3과목 동등하게 들어간다. 탐구는 마찬가지 한 과목이 반영이 된다라는 거, 마찬가지 한국사는 가산점으로 해서 여기까지 만점이다 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남대의 실기의 경우에는 사고의 전환, 발상과 표현 모두 응시가 가능하다라는 거, 디자인과도 마찬가지 발상과 표현, 사고의 전환, 정시 쪽도 마찬가지 동등하게 미술교육과 같은 경우에도 동등하게 사고의 전환, 발상과 표현으로 응시가 가능하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주에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국립이기 때문에 진주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많이 응시를 하는 편이죠. 그리고 경쟁률이 조금은 다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적인 관계 때문이겠죠. 진주에 있는 학생들 위주로, 그리고 가까운 인근 지역의 학생들이 응시를 하기 때문에 한 2점 몇 대 1 정도 매년 이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부 50에 실기 50%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한다라는 거. 수학이 반영이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미술을 하는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라는 게 실제로 A라는 학생도 성적이 수학을 그렇게 관리를 많이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변별력이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 여기서 너무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된다라는 거. 수학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오라고 하겠지만은 여기서 단락이 주어지진 않는다라는 거, 오히려 실기에서 단락이 주어진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경남과기대 정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경쟁률은 수능 50에 실기 50 동등하게 반영이 되고 경쟁률도 비슷합니다. 마찬가지 수능 반영 비율은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는 거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실기의 경우에는 사고의 전환을 선택을 해서 응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경상대학교 같은 경우 마찬가지 진주에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또 많은 학생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술교육과라는 거, 디자인과가 아니고 미술교육과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고, 마찬가지 학생부는 13.8%, 가로 안에 있는 이 퍼센테이지가 실질적인 반영 비율이다라는 거, 실기가 86.2%, 굉장히 실기 반영 비율이 높다라는 거. 대신에 학생부가 많이 반영이 되지 않는 반면에 조금 수시 다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 수시라고 해서 수능을 안 치는 게 아니라 수능을 응시를 해서 4과목 중에 3과목의 합이 13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이게 돼야지만 최종적인 합격으로 된다. 그걸 꼭 한번 체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저는 경상대 수시를 치고 싶은데 수능 공부를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될 수도 있지만 절대 아니다 라는 거 꼭 체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경상대 정시의 경우 수능 60, 실기 40%, 수능 60%에는 국어 40%, 영어 30%, 탐구 30%, 특별하게 다르게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 동등하게 국어 배점이 높다라는 거, 이걸 꼭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영어 공부도 중요하지만 국어 쪽에 핀트를 조금 많이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 꼭 체크를 한번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경상대 실기 같은 경우에는 사고의 전환, 발상의 표현이 아니라 사고의 전환으로 응시를 할 수 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면 3절지에 4시간 조금은 바쁘다. 그죠? 보통은 2절에 5시간이지만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3절에 4시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바쁘게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 꼭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부산에 있는 경상대학교 수시 같은 경우 학생부가 10%, 실기가 90%, 실기가 거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디자인 학부에서 이 정도까지 뽑고 경쟁률이 적지 않은 경쟁률이지만 실제로 실기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성적권이 내신이 한 6등급이다, 7등급이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했었고 또 합격을 했었기 때문에 너무 성적이 낮다라고 해서 학생부 학교 성적이 좀 낮다라고 해서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실기로 얼마든지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대학교 정시의 경우 수능 30, 실기 70% 반영이 된다라는 거 마찬가지 실기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한번 꼭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수능 30%에서는 각각 30, 30, 30, 3분의 1씩 들어간다라는 거, 또 탐구는 2과목 반영된다라는 거, 다른 학교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수시보다는 정시 쪽이 경쟁률이 훨씬 더 낮다라는 거 꼭 체크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기의 경우에는 발상과 표현, 사고의 전환 둘 중에 자신이 더 좋아라 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얼마든지 발상과 표현과 사고의 전환, 소묘가 난 조금 더 힘든 것 같다 그러면 발상과 표현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차라리 나는 소재가 있는 게 소묘를 하더라도 소재가 있는 게 더 편하다 그럼 충분히 사고의 전환을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에는 동서대 마찬가지 학생부 20, 실기가 80%, 디자인 학부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습니다. 마찬가지 실기 비중이 굉장히 높은 학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기 준비를 꼼꼼하게 해준다면 얼마든지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부가 낮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실기를 꼭 준비를 잘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시의 경우 마찬가지 보시게 되면 가군도 응시할 수 있고 나군도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학과마다 동서대를 희망을 한다 그러면 가군에도 치고 나군에도 칠 수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 수능 20에 실기가 80, 실기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혹시나 실수를 해서 수능을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못 받았더라도 실기가 비중이 높은 학교들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체크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 동등하게 3분의 1씩 선택해서 3과목이 들어간다라는 거, 탐구는 1과목이 들어간다라는 거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실기 같은 경우에는 사고의 전환 마찬가지 진행한다는 거, 발상과 표현은 없고 사고의 전환으로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동아대의 경우 마찬가지 학생부 45%, 실기 55%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인원을 이렇게 뽑는다라는 거 동등하게 다른 학교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정시의 경우 뽑는 인원, 경쟁률 수시보다 당연히 낮게 세팅되고 마찬가지 수능, 실기 비중이 이렇게 들어간다, 동등하게 들어간다라는 거 타 학교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죠. 마찬가지 한국사 5등급까지가 만점이다 라는 거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기의 경우에는 디자인과 사고의 전환 마찬가지 공예과 사고의 전환으로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는 국립대학교 부산대학교입니다. 정시 경우 수능 60에 실기 40% 반영이 된다는 거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어 50% 마찬가지 국어 배점이 가장 높기 때문에 국어 쪽에 집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 이거 무조건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 영어에 비해서 국어 배점이 높다라는 거 정시 준비한 친구들 국어 준비를 꼼꼼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부산대 실기의 경우 공예과 같은 경우에는 발상과 표현, 여기서 발상과 표현은 일반적인 디자인만 하는 발상과 표현이 아니라 소묘를, 사고의 전환처럼 소묘를 하고 디자인을 하는 사고의 전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초 소양 및 전공 적성 실기평가 이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사실적인 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아이디어를 연출을 해서 소묘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디자인과 결합을 해서 소묘를
변형을 해서 소묘를 한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디자인도 마찬가지 조금 더 사고의 전환, 일반적인 사고의 전환 푸는 방식보다는 조금 더 아이디어, 글까지 적어도 된다라는 거. 일반적인 사고 전환하고는 조금은 틀리죠. 일반적인 사고 전환은 공예과에서 치는 발상과 표현에서 보는 디자인에서는 글씨를 쓰지는 않지만 충분히 디자인과, 시각 디자인과에서는 얼마든지 적어도 된다라는 거. 자기가 설명하는 내용이 있다라면 부가적으로 충분히 적어서 갈 수도 있다라는 거 한번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원대 정시의 경우 수시는 모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시의 경우는 수능 60에 실기 40% 반영이 된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다른 거는 다 동등합니다. 국어 마찬가지 35%, 영어 30% 동등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 특별하게 다른 학교들과 다르진 않다라는 거. 실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상과 표현, 사고의 전환으로 선택을 해서 가능하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마찬가지 다른 학교들과 특별하게 틀린 점이 없이 실기 40%, 수능 60% 반영이 된다라는 거, 수능 반영 비율도 동등하게 반영이 된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거고, 사고의 전환으로 응시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많은 학생들이 희망을 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상 서울 경기권 경쟁률에 비해서는 조금 낮다라는 거 어쩔 수 없이 지역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대구 쪽까지 내려와서 응시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적인 관계 때문에 경쟁률이 조금 낮은 부분이 있을 거고, 서울 경기권 학교들은 3, 40대 1이 기본적으로 나오겠지만 부산권, 대구권, 그리고 진주에 있는 학교들은 지역적인 관계 때문에 이 정도의 경쟁률을 띈다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실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절대 못 드린다라는 거. 꼭 실기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 학생부 성적도 반영이 되겠지만 그래도 실기 비중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혹시나 자기 성적이 학생부가 조금 낮다라고 불안해하지 말고 실기로 얼마든지 다 합격할 수 있다는 거 꼭 염두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계명대 정시의 경우 마찬가지 수시대와 마찬가지로 실기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성적도 중요하겠지만 혹시나 6등급인 친구들, 7등급인 친구들도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 실기 준비를 꼼꼼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 정말로 강조를 많이 드리는 부분입니다. 반영 비율은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더 좋은 성적이 들어간다라는 거 자동적으로 체크가 되게 돼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실기 같은 경우에는 기초 디자인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지만은 절지가 조금 틀린 사고의 전환이다라고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고의 전환을 전공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알겠지만 소묘를 따로 하지 않고 소묘를 포함하고 있는 디자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배경이 조금 더 빠져 있다는 부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면분할을 하고 하는 건 다 동일하겠지만은 조금 더 사실적인 표현에 입각한 소묘를 포함한 아이디어 연출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고전환 그림을 많이 오픈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입시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초 디자인보다는 사고의 전환의 경우는 스타일적인 부분이 또 많이 중점을 두고 있죠. 또 기본적인 아이디어 연출도 있겠지만 학생들의 개개인의 스타일적인 부분 그리고 개성적인 부분을 조금 저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깥으로 다 오픈을 하지 못한다는 점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입시 요강 같은 경우에도 더 세부적인 학교들 서울권, 경기권, 전국적으로 더 많이 있는데 우선 이번에는 조금 대표적인 특이점 있는 학교들 위주로 좀 설정을 했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학교 또 입시 요강을 또 보셨고, 세부적인 학교 선택과 전략은 개인 학생들과 또 학생 상담도 통해서 이어질 거고, 부모님들과 또 상담을 통해서 최종적인 또 결정이 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좀 또 보고 있겠지만 학생들에게 또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주로 그림에서 아이디어도 중요하고 표현도 중요하고 하지만 자기 그런 아이디어를 가장 또 돋보이게 해줄 수 있으려면은 굉장히 중요한 성실도가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근데 가장 좋아하는 또 말입니다. 또 실패 없는 도전, 그리고 실패가 없는 성공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 꼭 가슴속 깊이 새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우리 부모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학생들 저한테도 많이 잔소리를 들어가면서 지금 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들을 통해서 더 힘들어 하기도 할 텐데 그래도 그럴수록 더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린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원장 손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